안녕하세요. 저희가 1월 10일 금요일에는 가볍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를 활용한 첫 수업은 이제 이 영상이 첫 수업이 되겠네요. 공통수학 1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었던 그런 유형들 중에서도 이제 킬러, 준킬러, 고난도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웠던 단원이고 배웠던 내용이어도 다시 한번 개념부터 꼼꼼하게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을 저희가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항등식부터 개념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항등식을 받아들이려면 방정식부터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방정식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겁니다. 그럼 방정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익숙하게 방정식을 많이 다루고는 있지만 정확한 뜻을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은데요. 자, 방정식. 우리 가장 익숙한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자,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우리 답 뭐라고 할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을 할 건데, 그러면 이 방정식에는 x에 마이너스 1밖에 대입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식 자체가 이제 0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어서 어떻게 되죠? 0은 0 맞으니까 이 식은 참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나는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싶어. x는 2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3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대입은 할 수 있는데 이 결과가 어때요? 틀렸죠? 3이 0이 아니죠. 거짓일 뿐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은 내가 x에다가 이것저것 대입은 할 수 있는데 그 x 값에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참이 되기도 하고, 2를 대입하면, 다른 숫자를 대입하면 거짓이 되기도 하는 어떤 식? 등호가 있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항등식은 무엇이냐? 이름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의미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자, 근데 이 이름만 가지고는 저희가 항등식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을 한번 볼 거예요. 분명히 지금 보기에는 1차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지금 쌤은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쌤 수업에 다 배웠거나 아니면 잘 숙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벌써 이 방정식을 풀어라 했을 때 케이스를 나누고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수학 처음 보는 친구들은 그냥 풀어라 했을 때 어떻게 풀 거예요? 일단 b부터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b, 그리고 양변을 a로 나눠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대답을 할 텐데, 자, 이거는 되게 틀린 식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두 번째에서 지금 ax는 마이너스 b에서 이쪽에서 1로 넘어갈 때 양변에 무슨 계산을 한다고요? 나누기 a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누기 a를 할 때 우리 나누기라는 기호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죠? 그죠? 나누기 0은 계산이 정의가 되지 않아요. 불가능한 계산이에요. 이건 불가능. 그러면 a가 0이 아니어야만 하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 그냥 ax 플러스 b는 0이라고만 했지 a가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수학에서 a가 0인지 아닌지 모른다. 모를 땐 항상 케이스를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풀려면 첫 번째, a가 0일 수도 있고 a는 0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케이스를 쪼개야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만약 0이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남죠? ax가 날아가고 b는 0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b는 0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죠. 왜? b가 몇인지 모르니까. 모를 땐 어떻게 한다? 케이스를 쪼갠다.
B가 진짜로 0일 수도 있고 B는 0이 아닐 수도 있고 B가 0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최종적으로 저 식은 0은 0이다 라는 식만 남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맞네, 참이네, 그죠? 다시 A가 처음에 만약 0이고 B도 알고 보니 0이었다면 최종적으로 이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참이 된다고요, 참. 근데 잘 생각해봐요. A가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X 앞에 개수가 0이기 때문에 X가 날라가죠. 그럼 내가 X에 1을 넣던, 2를 넣던, 3을 넣던 뭘 대입해도 어떻게 돼요? 날라가요. 그러니까 X의 값과는 상관없이 B는 0이라는 식만 남게 되는데 그 식은 항상 어떻다? 참이다. X에 뭘 대입해도 참이다. 이 상황이 뭐예요? 이게 항등식이 되는 케이스죠. 됐나요? A도 0이고 B도 0이면 이게 항등식이 됩니다. 이 방정식에서. 그러면 A는 0인데 만약 B가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식은 B는 0인데 이 식이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A가 0이니까 X에 뭘 대입해도 X는 날아가게 되는데 그 결과는 항상 거짓이네. 그럼 뭘 대입해도 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떻다? 해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A가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A가 0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편하게 했던 대로 나누기 A라는 계산이 어떻다? 가능하다. 그럼 편하게 뭐 해주면 돼요? 그러면 A는 죄송합니다. 다시 그러면 X는 이항 편하게 해서 뭐라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다. 편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우린 앞으로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절대 그냥 무지성으로 이항만 하시면 안 되고 그 X가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반드시 체크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항등식이죠. 다시 그럼 이 방정식에서 항등식이 되는 방법은 뭐다? X에 뭘 대입해도 그 X가 날아갈 수 있게 일단 X의 개수가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남은 상수항도 같이 0이 돼야만 성립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방정식이라는 친구는 아까 누구를 구하는 친구였죠? 그렇죠? 근을 구하는 친구예요.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구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뒀다면 다시 항등식은 우리가 누구한테 집중을 하죠? X에 뭘 집어넣어도 날아가야 돼. 그러면 그 개수에 대해서 A가 0이고 B가 0이어야 되네요. 그러면 얘는 A와 B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고 한마디로 개수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항등식 모양을 보면서 각각의 항등식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알아볼 건데 방금 배웠던 대로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이 방정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x가 일단 날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a는 0이어야 하고 그럼 남아있는 b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0이면 되는구나.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겠죠. 그럼 두 번째 a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 다시다 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양쪽으로 보시면 똑같은 모양의 1차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모양 그대로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A랑 A 다시가 똑같으면 되고 B랑 B 다시가 똑같으면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양쪽에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을 써놨어요. 어때요? 당연히 똑같은 식을 써놨으니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번엔 2차식이 주어졌네요. 그럼 너가 이번에는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x가 들어간 식은 다 날라가야 돼. 그러면 a도 0이고 마찬가지로 x도 날리려면 b도 0이고 그럼 남아있는 c도 0이 돼야만 항등식이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얘가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그 문자들이 날아가야 하고 마찬가지로 a도 0, b도 0, x, y를 날려주고
남아있는 c도 0이 돼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요 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자, 대신 어떤 멘트가 반드시 필요해요? 항등식이다 그냥 하면 안 되고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 그 문자를 꼭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 자, 그럼 다시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저 x가 날아가야 돼요. 그럼 x가 날아가기 편하게 그 모양을 좀 조작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주어지면 우리가 빨리 해야 할 행동은 그 문자로 x에 대해서 무엇을 해줘야 된다? x에 대해 내림차순을 진행해줘야 합니다.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전개를 먼저 해보면 2x 플러스 2 빼기 ax 빼기 3a 더하기 b가 0이면 x끼리 묶어서 2 빼기 a의 x 그리고 빼기 3a 플러스 b 더하기 2는 0꼴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2 빼기 a가 통째로 x 앞에 개수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플러스 2가 통째로 상수항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x가 날아가야 되니까 너가 0이고 남아있는 너도 0이 돼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a는 2가 돼야 되고 a가 2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b 더하기 2도 0이 돼야 해서 b는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다?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체크를 해서 그 문자에 대해서 뭘 해라? 내림차순을 진행해라.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어떤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대놓고 항등식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뭐 혹은 x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항등식에 대한 표현을 돌려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항등식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그때마다 뭘 해주면 된다? 내림차순을 진행해주면 된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은 다시 한번 항등식은 개수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식이라고 했는데 그럼 방금과 같이 저희가 그 x 앞에 문자 앞에 달려있는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그럼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에서 개수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모르는 개수를 구한다.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미정계수법, 개수를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개수비교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치대입법. 1번, 그럼 개수비교법부터 이게 무엇이냐? 이름 그대로 개수를 진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까도 살짝 예시를 들었었는데 a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b다 라는 식이 있는데 만약 얘가 자 너는 x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고 주어지면 그럼 빨리 뭐 하면 돼요? 양쪽의 모양을 보고 각각의 동류항끼리 비교를 해서 그러면 ax랑 마이너스 2x가 똑같으니까 그럼 바로 a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3은 b구나 이렇게 얻어내면 끝난다는 거.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하기 편하게 양쪽의 모양을 똑같이 세팅을 해놔야겠죠. 근데 이제 얘가 만약 이렇게 묶여 있어. 자, 얘랑 별개로. 자, 두 번째 예시. ax 빼기 1은 뭐 2x 플러스 6이다. 그렇죠? bx 플러스 6이다. 자, 만약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모양을 비교할 때 있어서 어때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눈으로 보고 바로 비교가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개수 비교법을 하려면 항상 뭘 해줘야 된다? 먼저 전개를 해줘야 한다. 저렇게 괄호로 묶여 있으면 우리가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개를 해서 풀어주면 ax 빼기 a는 bx 플러스 6이고, 그럼 하나씩 비교를 하면 되죠. 그럼 ax랑 bx가 똑같아야 하고 마이너스 a랑 플러스 6이 똑같아야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a가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이구나. 그리고 a랑 b가 똑같으니까 b도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여튼 개수비교법 모양만 똑같이 세팅이 돼 있으면 비교만 하면 된다. 눈으로 보고. 대신 모양이 이쁘게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전개를 하고 나서 그냥 비교만 하면 된다. 어려운 방법 아니죠. 전개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용을 해주면 되시고, 그럼 두 번째, 자, 수치대입법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수치대입법. 자, 얘도 이름 따라 그대로 갑니다. 누구를, 어떤 수치를,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할 거예요. 갑자기 뭘 대입을 하지? 자, 우리가 위에 있는 문제를 똑같이 풀어볼게요. ax 빼기 1은 자, bx 플러스 6이라는 방금 풀었던 문제를 똑같이 풀어볼 건데, 자,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자, 우리 항등식의 뜻이 뭐였죠?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x 값에 내가 대입을 했을 때 모양이 이뻐지는 어떤 임의의 x 숫자를 내가 마음대로 조작해서 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모양을 봤을 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뭐 대입하고 싶죠? 그죠? 1 대입하고 싶어요. 대입을 해봅시다. 만약 x에 1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당연히 대입을 해도 성립을 할 것이고, 대입을 하면 0은 b 플러스 6 이렇게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남고, 그럼 바로 b는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모양이 좀 간단해지는, 식이 이뻐지는 어떤 숫자를 특정한 값을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바로 문자가 하나씩 정리가 되는 방법을 이용한 게 수치 대입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한번 대입해 보면 될까요? 그럼 이제 이 bx를 없앨 수 있는 0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a는 6, 바로 그냥 a가 나와버리게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위의 방법으로 개수비교법으로 풀어도 되고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도 되고, 항등식은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개수비교법은 일단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전개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수치대입법은 내가 딱 대입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뭔가 깔끔할 때, 계산이 쉬울 때 우리가 대입을 할 수 있다. 그죠? 대입을 했을 때 계산이 귀찮아지면 굳이 우리가 이걸 수치대입법으로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하여튼 항등식이다 혹은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런 항등식 멘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빨리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진행해주고, 혹은 모양을 보고 우리가 미정계수법을 사용해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A, B, C 계수들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항등식을 알아봤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실 이게 메인 주제죠. 나머지 정리. 우리 나머지 정리는 일단 무엇이냐? 나머지라는 건 언제 나와요? 무언가를 나누었을 때 몫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fx라는 다항식을 만약에 x 빼기 a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검산식을 써줄 수 있어요? fx를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 무언가 몫이 존재할 것이고, 그때의 어떤 나머지가 존재할 것이다. 네, 이렇게 검산식을 우리가 써줄 수 있는데, 이런 검산식은 왼쪽에 똑같은 fx라는 식을 그냥 이렇게 오른쪽처럼 곱과 덧셈으로 표현을 했을 뿐, 왼쪽 오른쪽은 똑같은 식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검산식은 마치 그냥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럼 그 항등식으로서의 우리가 성질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잘 보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검산식을 세팅했을 때 이 x 빼기 a를 보시게 되면, 그렇죠,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x에다 뭘 대입해도 상관없는데 딱 본능적으로 뭘 대입하고 싶다고요? 그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a를 대입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x에다가 a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성립할 거고 항등식이니까. 근데 대입을 하게 되면 fa는 r이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거 자체가 뭐예요? 항등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를 우리가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멘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머지 정리란 무엇이냐? 위에처럼 fx를 검산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fx를 누구로?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위에처럼 x 빼기 a가 있으니까 너를 0으로 만드는 a를 대입하게 되면 누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게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나머지 정리란 fx를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해주면 나머지가 바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막 x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1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뭐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주면 이걸 진짜로 다항식에 연산을 하고 있지 말고 빨리 뭘 하면 돼요? 너를 우리가 나누고 있으니까 너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x는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빼기 1 플러스 1 결과는 1이 나오게 되는데 그 1 자체가 곧 누구다? 나머지 r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대신 주의할 점.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뭐죠? 결국에는 검산식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게 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에는 조건이 있어요. 뭐죠? 나머지의 조건이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 차수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낮아야 한다. 요거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는 우리가 x 빼기 a로 나눴다, 1차식으로 나눴다라고 하니까 r이라는 상수가 나왔지만 만약 2차식으로 나누게 되거나 3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1차식의 나머지가 3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2차식의 나머지가 생겨야겠죠. 그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나머지 정리에서 파생이 되는 친구인데 인수정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인수정리란 뭐냐? 쉽게 말해서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이 되는 케이스예요. 나머지가 0인 케이스. 우리 나머지 정리는 다시 어떻게 나온다고요? fx라는 식을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 무언가 몫이 존재하고 당연히 나머지가 존재한다를 검산식으로 일단 표현하고 나서 a를 대입하면서 나오는 정리죠. 근데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이 나머지가 0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날라가겠죠. 그러니까 0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딱 정리가 끝나는 거. 이거 자체도 검산식이고 곧 뭐다? 항등식이다. 그럼 당연하게도 우리가 f에다가 똑같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a를 대입해주게 되면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0이니까 0이 나온다. 당연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굳이 이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어차피 나머지 정리랑 똑같이 그냥 0이 될 뿐인데 따로 기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름 그대로 인수정리, 우리 인수라는 포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위식을 얘를 잘 볼게요. 어때요? fx가 마치 x 빼기 a와 qx의 곱으로 표현이 됐네요. 마치 뭐가 됐다? fx가 x 빼기 a로 뭐가 되었다?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x 빼기 a는 fx의 뭐다? 인수이다 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즉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중요한 거지. 뭐 우리 나머지 정리하듯이 그냥 막 무지성으로 a만 대입해가지고 0이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fx가 어떻게 정리된다? x 빼기 a와 qx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식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포인트고 인수 정리는 자 이렇게 나머지가 0이다. 이게 뜻이 나머지가 0이다 라는 뜻이고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인수이다. 이런 표현들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서로 모양을 바꿔줄 수 있으면 이 인수 정리를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이렇게 개념 정리를 우리가 끝마쳤는데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그때그때 개념들을 끄집어 올려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